마음이 상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유일한 책임자가 바로 당신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입니다. 스스로 만든 정신적 감옥이라면 그 감옥에서 나갈 열쇠 또한 당신 손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깊은 좌절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이전에 스스로에게 했지만 지키지 못한 흔한 결심이 아닌 단호하고 의식적인 되돌릴 수 없는 확고한 결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리에 머무는 이유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당신 인생에 그 적절한 시기가 정말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순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당신이 현재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결정하는 순간만 있을 뿐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야지, 다음 달부터 바꿔야지, 돈을 더 벌면 달라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까? 그리고 월요일이 오고 다음 달이 되고 기회가 찾아와도 여전히 같은 습관에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미루는 함정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큽니다.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은 당신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삶의 시간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모든 성공은 결정에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젊은 기자 시절 당대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앤드류 카네기와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만남에서 힐은 20년 이상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남녀의 삶을 연구하고 성공의 법칙을 기록하라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 결정의 무게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가난하고 돈도 없고 아무런 보장도 없던 젊은이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주저할 수도 있었고 거절할 수도 있었고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설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정이 단순한 기자였던 그를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느라 망설이며 기회를 놓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망설임은 꿈을 훔치는 가장 큰 도둑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결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의 자리, 깊은 절망에 갇힌 채로 머무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들이 이를 입증합니다. 행동 연구에 따르면 새해 계획을 세운 사람들 중 92%가 몇 주 안에 목표를 포기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바랐을 뿐입니다. 소망은 산을 옮기지 못합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꾸준한 행동을 수반하는 확고한 결정입니다. 결정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결정하지 않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고 운에 맡기고 삶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 이 또한 결정이며 수많은 사람들을 빚에 묶이고 좌절하고 싫어하는 직업에 갇히게 만드는 바로 그 결정입니다. 평생 불평만 하면서도 한 번도 변화를 시도할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결정은 위험하지만 결정하지 않는 것은 훨씬 더 큰 비용을 초래합니다. 진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배를 불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때부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상황, 사람, 기회를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삶은 어떤 식으로든 헌신에 응답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알면서도 항상 핑계를 대며 미루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건강을 돌보는 것일 수도 있고, 관계에서
자신이 받을 만한 것보다 적게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구출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폴롱 힐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준 책을 썼을 리가 없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완벽한 상황을 기다렸다면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 기다린다면 5년 후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정은 변화의 엔진에 불을 붙이는 불꽃입니다. 결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정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의심이 든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깊은 절망은 더 이상 파고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곳일 뿐입니다. 오직 위로 향하는 길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당신의 결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위대한 업적도 고통, 어려움, 실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복력은 소셜미디어에 올릴 예쁜 단어가 아닙니다. 삶을 재건하는 사람들과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힘입니다. 사실 깊은 절망은 단순한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발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자신을 믿는 것은 쉽지만 아무것도 잘 되지 않을 때, 계산이 맞지 않을 때, 거절당할 때, 파산이나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러 올 때 삶은 당신의 능력을 시험합니다. 아무것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한 연구에 따르면 91%의 사람들이 돈과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계획을 포기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끝이라고 믿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패는 승리의 리허설일 뿐입니다. 월트 디즈니의 이야기를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을 건설하기 전에 그는 파산, 거절, 그리고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문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가 그 판결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창의적이지 않다고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은 미키마우스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가 만들어낸 마법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를 차별화한 것은 운이 아니라 회복력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실패가 그를 정상으로 이끌어갈 사다리의 한 계단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추해야 할 점입니다. 마침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몇 번이나 쉼표로 해석했습니까? 안 된다는 말 때문에 멈췄던 순간, 더 나은 길을 찾도록 밀어주었을 수도 있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적인 손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꿈이 묻혔습니까? 나폴롱 힐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대공황 한가운데서 그는 가진 것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고 성공의 원리를 가르치겠다는 그의 사명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의 시기에 그는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꿀 작품인 Think and Grow Rich, 사고력을 기르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연료로 바꿨습니다. 그 실패는 끝이 아니었고 그가 세상에 대한 가장 큰 공헌을 만들어낸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감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실의 슬픔이 영원한 것을 창조하는 영감으로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회복력은 근육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만 자랍니다. 고통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면 성장할 기회도 피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은 순간적으로는 고통스러운 힘든 훈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압력이 클수록 일어날 수 있는 변화도 커집니다. 이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부른 패배, 짐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얻기 위해 극복해야 할 시험은 아닐까요? 이 힘든 시기가 당신의 더 강한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 비옥한 토양은 아닐까요? 회복력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역할을 재정의합니다.
당신을 마비시키는 짐 대신 집중력으로 바뀝니다. 포기해라고 말하는 목소리 대신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전진하지 않는 한 저항에 부딪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면 이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깊은 절망은 꿈의 무덤이 아니라 회복력의 훈련장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더 일어서기로 결정한다면 반드시 더 강하고 더 준비되고 당신의 진정한 힘을 더 잘 아는 사람으로 나올 것입니다. 실패는 패배를 최종 판결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파괴합니다. 하지만 일어서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바로 앞에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어떤 위기, 실업, 기회 부족보다 더 많은 꿈을 파괴하는 침묵의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부족입니다.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가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잡아당긴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고 소음을 내고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제자리에 머무릅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자신의 이력서에 비해 너무 높아 보이는 직업이나 자신의 능력에 비해 너무 커 보이는 프로젝트 앞에서 말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수없이 되뇌이는 이 작은 문구는 문이 열리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제한하는 것은 기회 부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부족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일찍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전망이 없는 가난한 지역에서 자랐지만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가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거절을 받았을 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그는 그 믿음을 계속 키웠습니다. 그가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한 감정이 그의 믿음보다 더 크게 작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은 그가 계속해서 글을 쓰고 유명 인사들을 인터뷰하고 결국에는 세대를 넘어 계승될 유산을 남기도록 하는 연료였습니다. 과학은 이러한 믿음의 중요성을 확인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성장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즉 자신이 발전하고 배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다고 믿는 사람들보다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34% 더 높습니다. 이는 자신을 믿는 것이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검증된 전략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는 것은 마법의 공식이 아니라 매일 하는 연습입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결점 대신 잠재력을 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장점을 강화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기억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판을 반복하고 실수를 기억하고 실패를 되살리며 불안하고 의심 많은 취약한 정체성을 만듭니다. 하지만 정체성은 선택입니다. 당신은 매일 능력 있고 회복력이 강하며 성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강화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술가, 기업가, 운동선수들이 인정받기 전에 무시당했습니까? 그들이 끈기를 가진 이유는 바로 내면의 믿음 때문입니다. 다른 아무도 믿지 않을 때에도 그들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당신은 왜 못할까요? 과도한 자기 비판은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확신했기 때문에 놓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내면의 목소리가 당신이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에 개치된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아무도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은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감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신감은 오만함을 의미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시각을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과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도하고 실수하고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는 사람과 단지 꿈꾸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다면 먼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이겨낼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세요. 이 말들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처럼 꾸준히 물을 주어야만 튼튼한 뿌리가 됩니다. 세상은 완벽한 당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믿는 순간 주변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시각도 바뀝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를 믿으세요. 결국 당신을 깊은 어둠에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는 바로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보통의 삶과 탁월한 성공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명확한 목표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인생은 마치 나침반 없는 배와 같습니다. 어떤 바람에도 떠밀리고 어떤 방해에도 흔들려 결국 아무 곳에도 도착하지 못합니다. 항상 바쁘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듯한 느낌, 바로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목표는 내면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원치 않는 일에 예라고 답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는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과부하를 일으켜 겉보기에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나폴롱 힐은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이 모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토마스 에디슨, 헨리 포드 모두 자원이 있기 전부터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힐 또한 그들에게 영감을 받아 이 원칙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그에게 당대 최고 천재들을 20년간 연구하라는 과제를 줬을 때 그는 그것을 자신의 평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선택을 이끌 목표였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예도 인상적입니다. 세상이 컴퓨터를 차갑고 소수만 사용하는 기계로 여길 때 잡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가정에 개인용 컴퓨터를 보급하고 기술을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예술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전은 그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는 목표와 맞지 않는 아이디어는 거절했습니다. 애플이 거의 파산 직전에 몰렸을 때도 그를 다시 일으킨 것은 바로 이 목표였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능력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명확성이었습니다. 혹시 내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모릅니다.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적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와 같은 모호한 희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의 시각에서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싶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피상적일 수 없습니다.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를 더욱 강력하게 끌어들입니다. 매일 이 질문을 떠올린다면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결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방해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명확성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목표가 없으면 모든 노력은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으면 희생조차 의미를 갖습니다. 인생은 당신이 우연히 목표를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선언하세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이것을 만들 것이다. 현재 자원이 없거나 불가능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불가능은 단지 명확성과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 시도해보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목표를 정하면 세상이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타나고 기회가 생기고 에너지가 증폭됩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으면 세상이 당신을 위해 결정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꿈을 살고 남은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북극성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믿지 않고 당신이 지칠 때조차도 매일 일어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답을 찾으면 그것을 소중히 지키고 적고 매일 되뇌이며 모든 결정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제자리 걸음하지 않고 유산을 건설합니다. 열정은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일 때 불꽃을 유지하는 불입니다. 열정이 없다면 어떤 여정도 너무 힘들고 지루하며 거의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주말이나 휴가를 기다리며 힘든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그것은 자동 모드로 사는 것이며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열정의 부재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공허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눈빛의 광채가 당신을 열정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열정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일을 사명으로, 노력을 즐거움으로, 장애물을 연료로 바꾸는 것입니다. 과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85%가 자신의 직업에 몰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살아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정 없이 어떻게 탁월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당신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당신을 설레게 합니까? 즉각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당신을 헌신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드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당신의 진정한 열정의 단서입니다. 아직 찾지 못했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것, 당신을 감동시키는 것, 당신에게 분노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주목하세요. 열정은 종종 이러한 강한 감정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당신의 열정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차별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놀라운 프로젝트들이 마음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위대한 운동들이 아무도 믿지 않을 때에도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까?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이것은 강력한 변화의 순환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당신의 일상을 관찰하고 에너지가 증가하는 순간을 찾아보세요. 당신을 진정으로 동기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 가르치는 것, 건설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점을 발견하면 무시하지 마세요. 갈고 닦고 키우고 매일 행동으로 옮기세요. 결국 삶은 열정 없이 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불을 지피는 것을 발견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열정은 바로 당신의 삶을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만드는 연료입니다. 변화는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통제권을 잡고 당신의 삶을 더 큰 목표에 맞추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환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주변의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비디오는 당신의 지혜 향상에 한 단계 더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보다 1% 나은 당신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